우리 모두의 눈앞에 있는 이 공간이죠. 이 공간은 비록 눈은 수백, 수천, 수만, 수백억일지라도 이 공간은 단일하고 유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심 단일의식, 바로 이것이죠. 바로 눈앞에 이것인데, 이 일심 단일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고요, 꿈에서 깨어나게 하고, 또 일상 현실에서, 근데 모든 게 현실이니까 일상만 현실이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상에서 깨어나게 한다. 즉, 이 일심 한마음 단일 의식에 대한 체험이 아닙니다. 이해와 믿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꿈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깨어나게 한다. 그래서 이 깨어남이라는 말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마치 이 깨어남이 개인적 체험인 양 엄청나게 신비한 그 무엇인 양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서는 안 되고요. 그저 이 유일한 단 하나의 의식에 대한 가벼운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어긋나기 때문에 가벼운 이해와 믿음, 이것이 어느덧 조그만 씨앗에서 엄청난 아름드리 나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깨어남이라는 말보다는 죽음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요, 꿈의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일상의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된다. 즉, 제법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을 깨어남이라 한다. 그래서 자칫 이 고통과 공포가 솜털처럼 가벼워진다 할 때는 이 이해와 암 그리고 믿음이 주는 자유와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치 육체적으로 막 날아갈 듯이 가벼운 그런 때가 있기는 있지요. 그것을 기대해서는 또 이게 어긋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꿈과 일상에 대한 이해와 믿음, 이 주는 자유와 평안이 일상에서 느끼는, 혹은 꿈에서 느끼는, 죽음에서 느끼는 이 고통과 공포를 매우 완화시킨달까, 어떻게 보면 떠나게 하는 거죠. 고통과 공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물리적인 느낌, 혹은 이 감정적인 느낌, 이것은 이전과 같을 수도 있어요. 물론 완화되고 가벼운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물질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언제나 솜털처럼 가볍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잔잔한 호수처럼 이 이해와 알미 주는 자유와 평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 글자 그대로 또 고정을 시키면, 이해를 고정을 시키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06페이지. 꿈과 현실에서 깨어나기. 그래서 죽음도 여기에 넣어야 되죠. 꿈과 일상, 그리고 죽음에서 늘 언제나 이 일심 한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 이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고 뭐 수행하고 공부해야 될 것은 이 이해와 믿음을 늘 연습하는 거죠. 이해와 믿음을 늘 연습해서 이것이 마치 저절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늘 만약에 이해와 믿음이 익숙해지면 더 이상 이해하거나 믿을 것도 없죠. 이해와 믿음 자체가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이해와 믿음 자체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이해와 믿음이라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기억하고 꿈일기를 써라. 이것은 그냥 좀 많이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제 이런 테크닉을 쓸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즉 이것만이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다, 이것만이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다라는 이해와 믿음의 싹이 있다면 이런 것은 사실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테크닉은 지금 현대에 와서 개발된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랜 이전부터 이렇게 이 길을 앞서간 사람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이 방편으로서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한번 빠른 시간 안에 이전 사람들이 한 것을 한번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꿈을 일단 잘 기억해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적시로 꿈 일기를 그때그때 써야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지금 우리 텍스트 106페이지에 적어 놓았기 때문에 더 강독으로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106페이지를 참조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107페이지입니다. 자각하기. 이 자각하기는 또 언뜻 들으면 마치 이 개인이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 개인적 자각을 한다 이 말처럼 들리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이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죠. 자각이 자각한다.
마치 행동이 행동하고요. 생각이 생각하는 것이지 별도의 개인적인 행위 주체는 사실은 없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나 그것은 가상의 주체다. 그런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설정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주객으로 이렇게 가상으로 설정이 되어야 이 위대한 연극이 펼쳐진다. 이렇게. 연극이라는 것은 이 생사 연극, 꿈이라는 연극, 일상이라는 연극을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보통 꿈과 자각몽의 차이. 보통 꿈은 꿈속의 자아와 꿈 환경을 조절할 수 없고 그저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휘둘려지고 굴려지는 꿈입니다. 꿈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꿈속 자아가 자유의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꿈에서 깨어나 돌이켜보면 전혀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자각몽에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하, 일반 꿈은 이 꿈이라는 사실도 자각하지 못해가지고 마치 바보처럼 이렇게 속고 이게 아주 나쁜 거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우리의 일상 역시도 그저 평범한 일상이 바로 이 자각의 자기 경험이듯이 똑같습니다. 꿈속에서 꿈을 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이 한마음, 일심 단일 의식의 자기 경험인데 다만 자기 경험의 두 종류죠. 한 종류는 이 배역에 몰두하는 거고요. 몰입 연기죠. 메소드 연기고 이제 깨어난다, 자각한다는 것은 이 몰입 연기, 메소드 연기를 거치고 자기가 이 배역이 아니고 자기의 진정한 자기는, 진정한 나는 이 배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배역은 임시적인 거죠. 임시적 나의 정체성이고 실제로는 나는 연기자구나 하는 것. 그런데 깨어나든 안 깨어나든 그 배역을 연기하는 것은 연기자라는 이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진실 내지 진리의 요체인 거지 사실 깨어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와 알을 제일 앞에 두는 것이지 그 이외에 무슨 개인적 경험 체험을 절대 공부 수행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지혜 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각하는 것은 그 일상자든 꿈자든 죽음을 겪는다는 그 자든 죽어간다는 자든 이 자들이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즉 다 풀려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 한번 보죠. 자각몽은 꿈속에서 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즉
꿈 자각이 일어났죠. 꿈 자각이 일어났는데 꿈에서 보통 꿈 자각이 일어나면 얼른 일상으로 깨어나 버리죠. 꿈 자각이 일어나면 보통 일상으로 깨어나 버리는데 그것도 깨어남입니다. 큰 깨어남인데 자각몽은 특이하게도 꿈 자각을 유지하면서 계속 꿈을 꾸는 거죠. 꿈이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자각몽은 보통 꿈과 다르게 자각몽에 등장하는 자아를 제어할 수도 있고 꿈 환경의 일부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또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꿈 속에서 꿈을 자각했다고 해서 마음껏 할 수 있구나. 물론 하늘을 난다거나 물 위를 바다 위를 걷는다거나 온갖 일이 가능하지만 역시 마치 이 일상에서 물리 법칙을 우리가 초월할 수 없듯이, 즉 물리적 가상 주체와 물리적 가상 객체의 이 설정 법칙을 초월할 수 없듯이, 초월하는 경우는 다른 세계로 이미 넘어가 있는 거죠. 이 꿈의 세계에서도 여기서는 자아와 꿈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를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우리가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 배역, 자아, 캐릭터, 개인적인 상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개인자 캐릭터는 진정한 주체, 행위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뜻 이렇게 하면 꿈속에서 꿈속 자아가 이제 자기 제어도 하고 환경 제어도 하면서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다 이 말이에요. 일부를 통제할 수 있는데 다만 꿈속 세계에서의 설정된 법칙은 이 물리 법칙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른 일들이 벌어지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마치 이 꿈속 세계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깨어난 것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 자각이 되어 가지고 마치 이 일상에서 내가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깨달았는데 너희는 못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자각몽 연습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 성각 선영께서 가리키신 이 진실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거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혀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용지물이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다치게 하는 거죠. 오히려 다치게 한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체험으로 망치는 것보다는 아무 체험 없는 것이 낫다는 말이 이 지혜전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리킴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꿈속에서 이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각몽이든 무슨 체외 이탈이든 임사 체험이든 아니면 무슨 자아가 사라지고
무슨 이 우주와 합의를 해가지고 뭐 자아가 우주가 됐다는 이런 체험이든 다 통틀어서 그런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이 자각이 무엇이냐? 바로 이 눈앞에 있는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 이것이야말로 선현성각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치시고자 하는 유일하고 유일무이하게 변치 않는 영원한 보물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뭐 저절로 자각몽이 일어나든 저절로 무슨 뭐 합의를 뭐 짜고 하든 간에 그런 것은 다 더 이상 양날의 검의 하나처럼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증거로서, 좋은 증거로서, 양념으로서, 어떤 배경음악으로서 멋진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 멋진 보조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하죠. 꿈속에서 이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것은 나를 꿈속에 등장하는 자아로 한정하는 대신에 꿈 전체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꿈 전체로. 그러니까 이 자각몽이 처음 저절로 만약에 일어났을 때 대부분이 어떻게 착각하느냐. 자각몽 안에 있는 자아가 있죠. 자각몽 안에 자각몽 세계, 꿈 세계의 자아, 꿈 세계에서도 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꿈속에 있는 나, 그것이 자각 꿈 자아인데 꿈속 자아가 마치 꿈이라는 것을 자각했냥 우리가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 일상 자각하고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또 다른 방식의 고통과 공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꿈이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것은 나를 꿈속에 등장하는 자아로 한정하는 대신에 꿈 전체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각이든 꿈 자각이든 일상 자각이든 이 자각은 구조가 완전하게 동일하다, 하나다 이 말이죠. 꿈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하, 이것이 꿈을 꾸고 이것이 행동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행동하고 꿈을 꾸고 있었구나.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버린다는 게 아니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었구나. 그럼 이것이었구나 하면 이것도 포함되죠. 이렇게. 하늘과 땅 전체를 뒤덮고 있다. 하늘과 땅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꿈속에서도 꿈 하늘 꿈 땅이 있고 죽음에서도 죽음 하늘 죽음 땅이 있고 일상에서도 일상 하늘 일상 땅이 있죠. 일상 하늘과 일상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자각 위에서 비로소 자유의지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결국은 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단일 의식이 일상에서는 피지컬 자아를 통해서, 꿈에서는 아스트랄 자아를 통해서, 죽음에서는 또 다른 멘탈 자아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발휘한달까 이런 건데,
근데 이 자유의지냐 아니냐의 구분 자체가 개인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의식 안에서는 자유의지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이원성이 갖다 붙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유자재다, 그냥 평안이다,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모든 단어는 개인을 전제로 하는 건데 뭐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공적영지다 뭐 이래야 되지만 공적영지 자체도 말이잖아요. 네, 말이기 때문에 공적영지의 실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 이거죠.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 결국 동어반복일 수밖에 없어요. 동어반복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동어반복.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이 존재. 라는 암, 이것이 모든 자각의 정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꿈에 휘둘려지기를 그치고 창조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휘둘려지는 꿈에 손대지 않고 그런 꿈을 느긋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일상에서 어떤 때는 이렇게 신이 나서 뭔가를 만들고 또 뭐 파괴하고 또 엄청난 일을 창조하고 또 일상에서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상에서도 어떤 때는 진저리 처지게 이제 좀 모든 일에 좀 실정이 난달까, 혐오감이 일어난달까 해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을 때도 있죠. 뭐 실정이나 진절이 나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또 흘러가게 놔두는 때,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돌이켜보면 가장 자유롭고 평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묘하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유의지는 막 뭔가를 창조하고 파괴하고 영향을 끼치고 이게 자유의지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느꼈던 자유는 평안함 안에서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갔을 때 가장 자유로웠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단일의식, 한마음, 일심,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존재, 로스의 삶, 로스의 생명, 로스의 의식, 이것이 바로 자유와 평안과 임팔라처럼 가벼움의 정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둘려지는 꿈에 손대지 않고 그런 꿈을 느긋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배와 바다를 잘 아는 항해사는 배를 능숙하게 조종해서 바다의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실대는 파도와 부는 바람에 배를 맡기고는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가 항해를 할 때 늘 폭풍을 만나서 막 폭풍을 뚫어내 가지고 다가오는 그러한 잠시의 평화를 우리가 원한다기보다는 그저 태풍 없이 어떤 의지의 발휘도 없이 그저 넘실대는 파도와 하나가 되어서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항해의 목적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 플라톤의 국가에서 그 어떤 군인이 다음
항해를 준비할 때 그저 뭐 엄청난 영웅이라든가 엄청난 전사, 엄청난 무슨 재벌이라기보다는 그저 아무 일이 없는 평범한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꿈과 자각몽의 차이점이 이제 보통 일상과 자각된 일상의 차이점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조금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꿈을 자각할 때 공포가 발생하는 이유, 이것을 알아야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자각하는 키포인트가 바로 우리는 여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바로 이것이다 라는 이 가리킴을 우리가 쉽사리 사실은 안 받아들입니다. 왜? 사실은 무의식 속에서 이 개인 자아가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를 실체화해야 중요한데 실체가 아니고 유령이라 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럽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실제로 딱 자각하게 될 때는 사실 소름이 돋을 수도 있죠. 엄청난 소름이 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음에 대성이 나오고 금강성이 나왔을 때 이 일반 대중에게 이 대성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했죠.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개인에게는 자아에게는 공포를 자아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108페이지 한번 보죠. 꿈을 자각할 때 공포가 발생하는 이유. 꿈속에서 꿈이라는 사실이 자각되는 순간 잠에서 깨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신들이 거대한 꿈을 기획할 때 신들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단수로 봐야 되죠. 마치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나, 하나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들이 거대한 꿈을 연극을 기획할 때 꿈속에서는 이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몰라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테마파크를 잘 즐기기 위해서는 테마파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요. 대신에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는 버튼이 주어졌듯이 이 몰입 연극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설정이고 규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꿈속 자에 몰입해서 맡은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몰입 안 하면 이게 가상의 주체기는 하지만 반발을 하죠. 자꾸 이 캐릭터를 벗고 더 좋은 캐릭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더 좋고 나쁜 캐릭터가 없죠. 선악. 그래야만 꿈속 자에 몰입해서 맡은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꿈을 자각한다는 것은 일종의 규칙 위반이죠. 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최초 설정 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꿈이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고 그러면 꿈을 다시 짜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꿈속 자아는 꿈이 자각되는 상황을 두려움과 공포로 느끼며 피하려고 합니다. 자, 꿈속 자아는 또 일상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일상 자아는 그 다음에 죽음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꿈속 자아, 일상 자아, 죽음 자아는 그 상황이 자각되는 것을 두려움과 공포로 느끼며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발생하는 이유는
꿈이 자각되면 꿈속자는 가상적 주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런 상황은 자아 관점에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주체라는 사실이 드러나버리면 사실은 진정한 삶으로 가는데 그것을 죽음으로 느끼죠. 그러니까 삶을 죽음으로 느끼고 죽음을 삶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삶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삶을 죽음으로 보고 죽음을 삶으로 보니까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죠. 네.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발생하는 이유는 꿈이 자각되면 꿈속자는 가상주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런 상황은 자아의 관점에서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속이든 일상이든 죽음이든 이 유사자각이 있죠. 유사자각. 자각한 듯 하지만 그 자아와 개인이 여전히 실질적인 주체라고 확신하는 이 유사자각,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문제를 실제로 일상에서 일으키고요, 죽음에서 일으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꿈이 자각될 때 꿈속 자아는 죽음을 회피하는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 갑자기 꿈을 끝내거나 온몸에 소름이 돋는 서늘함과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연습 없이 이게 꿈 자각이 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무슨 귀신의 장난처럼 느껴져서 아이쿠야 큰일 났다 싶어서 얼른 일상으로 깨어나려는 그러한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죠. 무슨 이런 진실의 길을 전혀 모르고 걷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살면서 저절로 자각이 일어날 때마다 엄청난 두려움과 소름을 느끼고 일상으로 곧바로 자주 돌아오고, 그리고 이 자각, 꿈 자각의 이 시초를 이 귀신 상태로 느끼고 그렇게 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평소에 이런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꿈이 자각되는 순간에도 이런 이해가 꿈속에 등장하는 자아를 달래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일상 자아와 꿈속 자아와 죽음 자아를 달래는 거죠. 달래줘서 품 안에 품어줘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용기를 주는 거죠. 괜찮다, 좋다 이렇게 그렇다 이렇게 해서 달래주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이 꿈속 자아, 죽음 자아, 일상 자아가 조금씩 이해와 믿음 속에서 이 공포와 두려움을 스스로 잡았기 때문에 스스로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와 격려를, 사랑을 주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자아가 배역이라 해서 가짜 나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연기자는 배역이
이 사실은 연기자의 전부죠. 어떻게 보면 연기자는 배역이 이 가상의 주체가 자기의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신과 보신이 법신의 전부지 화신과 보신을 다 제거하고 별도의 법신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제외하고 의식이 없잖아요.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곧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늘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일 뿐이죠. 예, 그래서 자아를 달래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꿈을 자각하기 위해서 특별한 수행이나 방법을 동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각모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꿈일기를 쓰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꿈을 자각하기를 원하고 의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일상 자각과 죽음 자각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수행이나 방법이 필요 없고요. 그저 이 일심, 단일 의식에 대한 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소망하는 거죠. 소망. 이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하고 원하고 의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느 밤 문득 꿈이 자각될 때 꿈과 자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기를 바랍니다. 꿈자각과 일상자각과 죽음자각의 구조는 온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저 정성으로 진심으로 원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